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자 알기 제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유와 비공, 전용, 절장, 비약, 상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목자 알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자에 대해서 목자의 학설이 목자가 주장한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알면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그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서도 목자 사상이 널리 퍼져서 우리가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주체적으로 우리 이익이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목자 알기 제 8강 상동을 하기 전에 전 상현에서 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자가 말하는 현이라는 것은, 현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재빨리 남을 돕고 재물이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도리를 알면 권하여 남을 가르치는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은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목자는 군자, 즉 관리는 일찍 조정에 나가 늦게 퇴근하고, 즉 근면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언변이 논리적이 하고, 왜 언변이 논리적이냐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술수에도 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진 사람, 현인이 관리에 등용되면 그들을 부여하게 해주고 또 보험금을 많이 주며 형벌권을 주어서 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마음 편히 능력을 발휘해야 어지러움이 다스려지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우한 것이지, 그들을 무작정 부귀하게 해주고 그들 어떤 독자적인 형벌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나라와 백성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8강 상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목자는 의로운 정치, 의정을 펼치기 위한 방법으로 상동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아래에서부터 하늘, 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수렴하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나라를 통찰 담당할 우두머리가 없으면, 이걸 정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의견이 나뉘어서 분분하여 혼란함으로 이를 하나로 수렴할 통일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백성들의 뜻에 부합되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과정이요 통치 체계입니다. 이 상동이란 것이, 즉 상동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겸해 교리에 대한 신념과 그 실현을 위해서 구상된 이상 실현 방법입니다. 상동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윗사람을 숭상하고 동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동은 전국시대에 출현한 사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사상이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진보적인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동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윗사람을 숭상하고 동조하는 뜻인데, 함께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위자에게,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목가 집단의 겸해교리한 신념과 그 실현을 위해서 구상된 이상 실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런 사상들이 하나씩 검증됐다고 봐야 됩니다. 즉 그 정치 체계의 그 직위 순서로는 미는 2장을
이장은 향장을, 향장은 정장을, 정장은 제후를, 제후는 천자를, 천자는 하늘을 숭상하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동한다는 것을 윗사람 뜻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철저한 상의하달, 상명하보고 절대체제로 이해를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동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보고 절대적인 전제군주적이다, 전제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천지죠. 하늘의 뜻은 계매교류의 실천, 즉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동해야 할 대상은 계매교류의 실현 능력을 지닌 현능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정장이다. 정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장은 만인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수렴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됨으로써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강한 자만 이익을 얻고 약한 자는 손해를 입게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려, 즉 계매교리가 실천되냐에 따라서 사람과 금수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고 그 지도자를 정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현명하고 현능한 정장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의 뜻인 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현이라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상동이라는 정치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장이라는 우두머리는 계매교리를 실천하는 어진 사람입니다. 정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활동하는 전국시대는 상동이 실천되어 계매교리가 실현된 사회가 아닙니다. 즉 종족적 배세상과 즉 그 혈연적 신분 관계에 의해서 이름에 따라서 종족적 배세상과 아부하는 무리들을 등용하기 때문에 계매교리가 바르게 실천되지 못해서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균등 분배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불평등이 판을 치는 불평등한 차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동이라 해서 항상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과오를 범하면 올바른 도리로서 간하여 이것을 규관이라고 합니다. 간하여 그 잘못을 시정케 하고 아랫사람이라도 잘하면 추천해서 상받게 한다. 이것이 상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궁극적인 대상은 하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자이야 모든 사람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계매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종족이나 신분의 지위에 상관없이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계매교류의 실천 여하에 따라서 공평하게 천의 하늘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목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계매하고 정책 평등, 차별 없는 정책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 공정한 분배를 받는 이런 계매교류 실천 여하에 따라서 하늘이 상을 주고 벌을 준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의식에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지위와 등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매교류의 실천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지위와 복록이 주어져야 한다. 목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가 반대하는 것은 이 오아래의 등급 제도 자체가 아니라 무능력하면서도 신분의 세습에 따라서 지위와 복록을 받는, 즉 불로소득하는 세습 귀족들, 세습하는 그런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집단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질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최고 지도자는 거자일지라도 엄격한 규율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질서 확대가 바로 상동입니다. 그래서 상동의식은 종족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한 보다 개방된 사회로의 지향이며, 종족적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는 민주의 해방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상은 계매교류를 하늘의 뜻인 계매교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으로서 어진 사람과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 곧 상향과 또 의견을 분리되어 있는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가는 과정인 상동의 정치 체계를 가짐으로써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참 그 당시로 봐서는, 전국 시대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간 사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우리가 더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도, 또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 목자 사상은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목자의 운명을 거부하는 비명론과 육아를 반대하는 형식적이고 비생산자라고 목가가 말하는 육아를 비판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즉 비명론과 비유론을 가지고 다음 강의가 아니라 목자 알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목자 사상을 알아가는데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목자 알기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자 상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